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원격진료 기업 텔레닥과 아멜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텔레닥부터 볼게요. 연간 실적부터 보면 2023년 매출은 2.6빌리언 달러로 2022년 대비 8%가 증가했고 에비타이익률은 3%가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인수한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회계상 비용이 많이 반영되어 영업이익률은 비교가 불가한데요. 약 6년간 흐름을 보면 2023년이 수익성 부분에서 제일 좋은 해라고 보입니다. 비용을 보면 2023년이 2022년보다 5% 더 썼고요. 매출은 8% 늘었으니 어느 정도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4분기 매출은 661밀리언 달러로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대신 영업이익률과 에비타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익률이 개선된 것은 비용을 줄인 것이 큽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비용을 3분기 대비 7%를 줄였네요. 최근 3년간 최대 영업이익률, 에비타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못 넘었고 EPS는 넘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23.7%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의료와 베러헬프 모두 연간 기준으로 2022년보다 성장했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통합의료의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통합의료가 3% 개선되었고 베러헬프는 1% 개선되었네요. 연간으로 보면 그래도 2022년보다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의료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네요. 분기로 보면 4분기의 통합의료는 3분기보다 매출이 늘었고 베러헬프는 줄었습니다. 반면 수익성은 통합의료가 악화되고 베러헬프가 개선되었어요. 베러헬프는 변동성이 좀 심하네요. 통합의료의 선전은 만성질환 케어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 크다고 합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전 지역 다 매출이 2022년보다 늘었지만 미국보다 기타 지역의 매출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4분기에 오히려 미국 매출이 3분기보다 줄었어요. 반면 기타 지역 매출은 5% 늘었네요. 주요 지표를 보면 인당 통합의료 수익과 만성질환 케어 가입자 수는 늘었는데 통합의료 회원수와 베러헬프 지불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만성질환 케어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베러헬프 고객 수가 3분기부터 감소 추세인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고객 확보를 하는 비용에 압박이 있었다고 하네요. 지역 매출과 연계해서 보면 미국 내에서 고객 확보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고 오히려 국제시장에서는 비용이 덜 든다고 하여 해외로 고개를 돌린 것 같네요. 결국은 미국 내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2023년 4분기는 자본과 부채 모두 비슷하게 늘어서 3분기와 비슷한 부채 비율이 되었습니다. 현금도 조금 늘었고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서 유동 비율이 354%까지 증가했습니다. 유동성은 큰 문제가 없네요. 현금 흐름은 연간 기준 2022년보다 영업현금, 잉여현금 흐름이 증가했고요. 분기로는 4분기에 근 3년간 최대 잉여현금 흐름 FCF를 기록하게 됩니다. 1분기 예상 매출은 630에서 645밀리언 달러로 4분기 661밀리언 달러보다 감소할 예정이고 에비타익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은 2.63에서 2.73빌리언 달러로 2023년보다 1에서 5% 증가를 예상하고 에비타익은 350에서 390밀리언 달러로 2023년 328밀리언 달러와 비교하면 최대 19%, 최소 7%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올해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 조정을 통해 에비타익과 잉여현금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AI 등 기술 투자를 통해 환자 개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이번 1분기에 B2B 소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고객들을 데이터 매핑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출시가 지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 참여 마케팅이 3에서 4주가 지연되고 만성치료 프로그램 등록도 안 좋아졌나봐요. 일회성 지연이지만 매출은 2024년 매출의 약 20밀리언 달러가 차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의 3% 되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통합의료과 베러헬프가 연간 한 자릿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통합의료는 5% 정도의 중간 수준, 베러헬프는 1에서 3%의 낮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베러헬프가 10%대 성장을 보인다고 했는데 전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은 2024년은 매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닥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도 매출 증가보다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높은 현금 흐름으로 M&A, 자사 주매입, 부채 상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멜입니다. 연간 매출부터 보면 2023년 매출은 259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6.5%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2.5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2023년 2분기에 인수한 기업의 영업권 가치가 손상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대신 마케팅비는 늘었습니다. 아마도 플랫폼을 컨버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케팅비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1, 2, 3분기 매출이 정체된 모습이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14.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적자 폭도 많이 줄여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1%까지 개선했고 에비타 이익률로 개선했어요.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매출이 늘면서 동시에 비용을 더 줄인 것이 유효했습니다. 마케팅비를 제외하고는 아끼려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일반 행정비는 분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줄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2023년 말부터 회사 인력의 10%를 감축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은 비용이 더 줄겠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측치를 넘어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8%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부 매출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2022년보다 모든 부분이 역성장한 상태입니다. 플랫폼을 교체하면서 생긴 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로 보면 이번 4분기의 방문 매출과 기타 매출이 3분기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 게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되었네요. 방문 매출이 높은 건 지불 비중이 높은 고객 중 일부를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활성 방문자와 방문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니 2022년과 같은 지독한 톡감이 2023년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멜 역시 원격 진료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과 부채가 다 줄었는데 자본이 더 줄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상승했고요. 현금은 많아졌네요. 유동성 역시 소폭 감소했는데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보면 아직 걱정할 수준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2년보다는 영업현금, 잉여현금 흐름 FCF를 소폭 개선했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은 259에서 269밀리언 달러로 2023년과 비슷하거나 최대로 3.9% 증가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비타 이익은 마이너스 160에서 마이너스 155밀리언 달러로 이것도 역시 2023년 마이너스 165밀리언 달러와 비교하면 조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직 플랫폼 변경에 대한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3분기 때 미국 국방부 공국 DHA의 군사의료 시스템 디지털화에 아멜과 레이도스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 돼서야 매출과 수익성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2025년에는 수익성을 약 70%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멜의 경우는 2025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텔레닥은 올해 매출 성장보단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격 진료에 대해서 추가 수요가 쉽게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멜의 경우는 2024년은 2023년과 비슷하지만 2025년부터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의아한 것이 아멜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8%가 상승했지만 현재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되는데요. 텔레닥과 아멜 주가를 같이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이 2월 중순까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월 15일에 아멜이 좋은 실적을 보이며 주가가 18%가 오를 때 텔레닥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월 21일 텔레닥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아멜 주가도 동반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걸로 보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원격 진료라는 신사업의 한 배를 탄 기업으로서 한 기업의 호재와 악재가 신사업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입니다. 마치 양자 컴퓨팅도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이 상대 기업 호재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요. 아멜이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업계 1위인 텔레닥이 매출 성장 둔화 전망이 원격 진료에 대한 성장성에 불확실성을 준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크게 성장한 이후로 원격 의료 수요가 줄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